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1강으로 기본적으로 엑셀이 하는 역할에 대한 걸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엑셀은 자동 계산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가 필요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해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피벗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다시 꾸려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을 때도 엑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엑셀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는 셀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셀의 주소까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데이터 입력해서 도대체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수식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프로그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쓰는 방법을 함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최소한의 엑셀 기능을 구글 스프레드를 통해서 익혀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그날 배웠던 기능들을 짤막하게 기능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엑셀의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메뉴로 이런 식으로 위쪽에 메뉴가 들어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밑에 리본 줄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래쪽에 리본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저는 홈에 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식을 사용하는 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머리글 행이거든요. 근데 열을 알리는 머리글 행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행을 알리는 머리글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트는 계속해서 삽입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화면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 셀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겠죠. 축소하시면 축소가 되실 거고요.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 페이지 나눠서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요 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여지는 이 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셀은 데이터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되거든요. 데이터다 그러면 저희가 엑셀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뭔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을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넣는다 그러면 학생의 이름이 있을 거고 학생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학생의 성적이 있겠죠.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항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항목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셀은 어떻게 읽어주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면 F라는 열이 있죠. 그리고 7이라는 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차해서 열부터 읽어요. 그래서 F 행을 읽어서 7 이렇게 주소를 표현해 주면 이 칸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셀이 엄청 많은데 모든 셀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시트가 한 장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시트 안에는 몇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잖아요. 만약에 사람 이름을 쓰겠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 사람 이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줄에만 몇 명의 사람 이름을 넣을 수 있냐? 키보드에 엔드키 한번 눌러보시고요. 아래 방향키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잖아요. 그러면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지금 100만 명의 사람을 요 한 줄에 됐나요?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셀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엔드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열은 XFD까지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AA부터 AZ까지, BA부터 BZ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감이 상상이 안 되시죠? 이 한 장의 시트에 정말 어마무지한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트가 한 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또 다른 한 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시트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원하는 A1 주소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주소를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키가 F5 키가 있고요. F5 키가 싫으시면 이 부분이 주소를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A1 쓰시고 엔터 누르시면 A1 주소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D54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셔도 되는데 F5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D54 이렇게 쓰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 위치로 딱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하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소는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주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1으로 다시 저는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주소에 클릭 한번 하시고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제가 썼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행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요. 자, 저는 A4 주소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문자를 입력했는데요. 문자는 셀의 왼쪽에 정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셀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A1 주소에 들어있는데 데이터는 지금 B1 주소에도 이렇게 넘어 있죠. 지금 B1 주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집을 이렇게 침범한 것 같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B1 주소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 위치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잘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A1 주소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 데이터가 어느 주소에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그 셀 주소를 클릭했을 때 이 위치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B1 주소에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는 이 줄에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죠. 황이라는 글씨가 이곳에 존재할지라도 실제로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얘를 보고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엑셀이 자동으로 뭔가 계산하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고
계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약속을 했어요. 맨 앞에 는이라고 하는 등호를 넣자고. 그리고 여기에 70만 원 곱하기 수량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0만 원 곱하기는 별이거든요. 100 이렇게 넣고 엔터를 탁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7천만 원이 딱 처리돼서 들어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얘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숫자를 다 입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써야 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저는 딜리트 눌러서 얘를 지워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는 해주시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70만 원이라고 적은 값은 상수값이에요. 상수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인 거잖아요. 그런데 변수라고 하는 아이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계산식을 세울 때 상수값이 아니라 변수라는 값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변수값은 어떻게 쓰냐? 여기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늘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는 하시고 B5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B5라고 하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데이터 공간에 지금 얼마가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해주신 그리고 곱하기 하고 누르신 다음에 100이 들어있는 C5 주소를 선택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얘가 더 좋은 점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값이 바뀌잖아요. 혹은 판매량이 바뀌잖아요. 제가 판매량을 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치가 바뀌는 거죠. 수치가 바뀌었는데 어머 이건 무슨 수치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1.4 곱하기 10의 8승 이런 표현이에요. 얘가요. 이걸 실제 숫자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이 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D와 E라는 열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두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혹은 더블 클릭하시면 자기 사이즈에 맞아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수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얘를 100으로 바꿔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저희가 다시 수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이 수식을 복사하듯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채우기 버튼이라고 하는 검은색 조그만한 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 곱하기 얘 해서 이 값이 나오고 얘 곱하기 얘 해서 이 값이 나온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게 된답니다. 제가 얘가 잘 계산되는지 한번 보게 데이터를 10으로 바꾸면 65만 원이었다 650만 원이 되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650만 원 하고 바뀌어진 게 보이시죠? 다시 80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저는 이제 이 위치에서 판매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얘를 한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만약에 한문으로만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한글과 한문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얘를 선택하고 변환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엔터 누르고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한문으로 바뀌어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C3주소에다가 작성일이라고 제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날짜 데이터를 써보고 싶거든요.
날짜 데이터를 넣으실 때에는 연, 월, 일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 예를 들어서 11월 23일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거는 날짜 데이터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날짜 며칠이 지났나 뭐 이런 거 카운트 할 때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계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어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넣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신 걸 저장하시려면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장하실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판매 현황이라고 적고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엑셀 통합 문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저장이 되시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를 확인하셔서 파일 네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엑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셀은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지, 문자 입력은 왼쪽 정렬, 숫자 입력은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날짜는 하이픈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넣는다는 거, 그리고 한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키보드의 한자 키를 이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편집하실 때에는 맨 앞에 반드시 는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엑셀 화면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구글 스프레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누르시고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또는 내 드라이브 둘 중에 한 곳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는 엑셀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엑셀이랑 거의 흡사한 화면이 보여지시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에 파일 네임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메뉴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구줄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식 입력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워크시트가 전체적으로 펼쳐 있죠. 아래쪽에 시트명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드신 건 내려받으시면 엑셀에서 열어서 수정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지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엑셀과 거의 흡사하고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꼬마 엑셀 버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걸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소도 열과 행순으로 읽어서 B3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저희 A1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엔터키를 쳤고요. 그리고 A4 주소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 지금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혹은 엔터키 치셔도 밑으로 내려가요. 엔터 쳐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단가는 70만 원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문자는 왼쪽에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된다라고 하는 것도 엑셀과 같죠? 자,
자, 그리고 판매량도 대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치는 여러분 저랑 똑같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데이터를 입력해 보세요. 자, 입력되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엑셀에서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식을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수식을 계산할 때는 맨 앞에 뭐부터요? 는이라고 하는 거부터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등호를 넣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엑셀 시트 자체로 계산을 네가 해라 하고 컴퓨터에게 계산 일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는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단가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B5주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연산자 곱하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C5주소인 판매량의 100이 있는 곳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B5 곱하기 C5 처리가 되겠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거고요. 아래쪽으로도 자동 완성시킬 건지 얘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것까지 아예 복사가 이렇게 다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엑셀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편하기도 하죠.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시면 요 끝에 채우기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이 부분 요 부분 보시면 요 부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드래그해서 끌어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 기능이 처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 이름으로 일단 구글 클라우드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한문 지원이 이렇게 단어별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이게 판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한자키 눌러도 한자가 나오질 않거든요. 저 지금 키보드에 한자키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얘 같은 경우는 가로 열고 한 글자씩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판자를 쓰시고 바로 한자키를 이렇게 누르셔야만 한문을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에 판자 쓴다 그러면 얘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매자 써시고 한자키 한번 누르셔서 매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별로 한자가 지원되진 않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지원이 되니까 혹시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곳에다가 작성일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서 날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날짜 입력하실 때는 2021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이픈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202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엑셀과 하등 다르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스프레드로 엑셀 기능을 대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엑셀 첫날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앞으로 하나씩 엑셀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